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 실록 초급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왕 총정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 초기의 임금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시다시피 태조입니다. 태조, 조선의 제1대 왕이고 우군 통도사로서 요동 정벌을 위해서 북진하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우왕을 폐하였다. 막강한 권력으로 전제 계획을 단행하였고 신진 세력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해서 조선을 세우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겨 초기 국가의 틀을 다졌습니다. 출생은 1335년이고 사망은 1408년입니다. 74세까지 사셨습니다. 재위 기간은 1392년에서 1398년 7년 동안 재위하셨습니다. 한경도 영흥에서 아버지 이자춘과 어머니 최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1335년에 출생하였습니다. 충숙왕 4년이 되겠습니다. 그의 손조는 전주에서 살았으나 고조부 이안사 대에 간도지방으로 이주해서 증조부 이행리, 조부 이춘, 부친 이자춘까지 원나라 지방관리를 지냈습니다. 원나라가 쇠퇴하자 이자춘이 고려에 기화합니다. 1356년 공민한 5년 차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고려에 내부한 뒤 이듬해 유인호가 쌍성 총가문을 공격할 때 이에 내응하여 공을 세웠고 후에 아버지의 벼슬을 이어받아서 금오이 상장군 동북면 상만호가 되었습니다. 1361년 반란을 일으키던 동로 강만호 박의 등을 토벌하였으며 같은 해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자 다음에 사병 2000명을 거느리고 수도 탈원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워 동북면 병마사로 승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나하추와 한경도 홍원으로 침입하자 함흥평야에서 이를 격파하였다. 1364년 원나라 영광에 있던 최유가 충숙왕의 아우 덕훈군을 추대하고 1만 명의 군대로 평안도에 진입하여 공민왕을 폐하려 하자 최영과 함께 이들을 달청강에서 대파하고 이어 여진족의 삼선 상계가 한경도 화주에 진입한 것을 격퇴하였다. 이성계는 출정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해서 무인으로서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밀직사로 익대 공신에 책록되었고 1368년 동북면 원수 문화성 지사로 승진, 1372년 화령 부윤이 되고 1317년 왜구와 개경을 위협할 때 서강부 원수로서 이를 격퇴하였다. 1380년 양광, 전라, 경상도 도순찰사가 되어서 운봉에서 왜구를 소통하고 1382년 찬성사로서 동북면도 주의사가 되었다. 다음에 이지란과 함께 한경대에 진입한 호바투의 군대를 길주에서 대파하였으며 1384년 동북면도 원수 모라 찬성사가 되었고 이듬해 한경도 함주에 침입한 왜구를 격파하였다. 1388년 숨은 하시중에 올라 최영과 함께 권신 ing병미 영흥방을 처형. 이때 명나라의 천령의 설치 문제로 요동이 결정되자 출정을 반대했으나 거절당하였다. 우군 통동사가 되어 군사를 이끌고 북진하다가 위화도에서 회군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한 후 창왕을 세웠으며 자신은 수시중으로서 도청 중의 제군사가 되어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였다. 다음에 정도정 등과 함께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세웠다. 1390년 삼사영사로 승진하였고 1391년 상군 도총제사로서 조준 등과 함께 군신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전제 계획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군신들은 경제적 기반을 잃었고 그의 일파인 신진 세력을 물리치고 신진 세력은 경제적인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1392년 공양왕 4년 정몽주를 제거하고 그해 7월 공양왕을 양위시키고 스스로 새 왕조의 태조가 되었다.
이듬해 조선을 국호를 조선이라 칭하고 1394년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방과에게 선위한 뒤 상왕이 되고 1400년 방원이 즉위하자 태상왕이 되었다. 1402년 왕자들의 권력 다툼에서 빚어진 심내로 동국면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돌아왔고 불가에 기하여 여성을 보냈다. 사대주의, 배불숙류, 농번주의를 건국 이념으로 삼아 조선 500년의 근본 정책이 되게 하였고 관제의 정비, 병제와 전제의 재종 등 초기 국가의 틀을 다지는 데 큰 업적을 남겼다. 모호는 태조는 건원능이다. 조선 제2대 왕 제1차 왕자의 난이 수습된 뒤 왕이 올랐으며 제2년 후 보위를 이방원에게 양위하였고 상황으로 물러났다. 정종. 그분이 바로 정종입니다. 출세는 1357년, 사망은 1419년 63세, 재위기간은 1398년부터 1400년 3년. 출생과 세자 책봉. 초명은 방과이다. 태조의 둘째 아들로 출생했다. 성품이 인자하고 연기와 지휘력이 뛰어나 고려 때 아버지를 따라 북방의 전투에 참가하며 많은功을 세웠다. 조선 개국 뒤 영안군에 책봉되었다. 방과는 권력을 지향하는 기질은 아니었기에 태조 이후 왕자의 난으로 발생한 풍파를 겪지 않았다. 1398년 태조 7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결과로 세자로 책봉되었다. 조선 제2대 왕으로 등극. 이후 태조의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올랐지만 정치적 실권을 행사할 처지는 아니었다. 신도 한양에서 일어난 형제간의 권력 상쟁, 제1차 왕자의 난으로 권력 투쟁의 장이 된 한양을 떠나 구도시인 구도, 개경으로 돌아갔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이 수습된 뒤 실세인 동생 정안군 이방원 왕세자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이방원의 뜻에 따라 왕족, 권신 등이 기르던 사병제를 폐지하고 삼분구에 편입시키면서 지방 세력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며 왕권을 강화하였다. 하륜의 건의에 따라 관제를 개혁하고 한양의 오부에 각각 학당을 설립하였다. 실권이 없는 왕. 정종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은 거의 동생 이방원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정종은 제2기관의 정무보다는 격구 등 우물하게 심취하였으며 그의 이런 행동은 이방원을 안심케 하는 효과가 있었다. 즉위한 지 2년 만에 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으로 추대되었는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왕위에서 물러난 뒤 인덕궁에 거주하면서 사냥과 격구, 연회, 온천 여행 등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1419년 63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정종은 사막 후 묘호도 없이 공정대왕으로 불리다가 1681년 숙종 7년 정종이란 묘호를 받았다. 능은 개평군의 후릉이다. 조선 3대 왕. 아버지 이성계 휘하에서 구세력 제거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세자 책봉에 불만을 품고 정도전 등을 살해하는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즉위 후 의정부 상군 도총제부를 설치하는 등 관제 개혁을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최고의 법사인 의금부도 설치하였다. 그는 누구인가? 태종. 출생은 1367년, 사망은 1422년 56세. 제2기간은 1400년에서 1418년 19년 동안. 본명은 방원. 태조의 오남, 어머니는 신의 왕후 한씨. 1383년 문과에 급자하여 밀직 사대원이 되고 후에 아버지 이성계 휘하에서 신진 정거액들을 포섭하여 구세력의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다. 1388년 정조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오고 1392년 정몽주를 제거하여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진 세력의 기반을 굳혔으며 같은 해 이성계가 조선의 태조로서 등극하자 정안군에 봉해졌다. 태조가 이모제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자 이에
불말을 품고 1398년 중신 종도전 남원 등을 살해하고 이어 강씨 소생의 반석 방범을 기양 보내기로 하고 도중에 죽여버렸다. 이것을 제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며 방원은 이때 세자로 추대되었으나 이를 동복형인 방과에게 사양하였다. 1400년 넷째 형인 방간이 박포와 공모하여 방원 일당을 제거하려 하자 이를 즉시 평정하고 세자에 책봉되었다. 방간 박포의 난을 제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한다. 조선왕족실록에서 당시 대신들 가운데 일부가 동모제를 세자로 삼은 전례가 없다며 왕태제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종은 동생을 아들로 삼겠다며 왕세자로 책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시비를 정정해서 양의를 받아 조선은 3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즉위하자 사병을 격파하고 1400년 문화부를 폐지하였으며 의정부를 설치하였다. 또 낭사는 사관으로 분리시켰으며 삼사는 사평부로 개칭하고 상군 도총제부를 신설하였으며 1405년 1월에는 의정부의 서무를 육조에서 분장케 하는 등 관제 개혁을 통하여 왕권 강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억불 숭유 정책을 강화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을 폐쇄한 후 그 사찰에 소속되었던 토지 노비를 몰수하였으며 또 비기 도참의 상향을 언금하여 미신 타파에 힘썼다. 한편 호배법을 실시하여 양반 관리에게서 농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 모두가 이를 소지함으로써 인적 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며 개가한 자의 자손은 등용을 금지하여 적서의 차별을 강요하였다. 국방정책으로서는 10년 저진족의 일파인 모련위 파손의 무리를 죽였고 노략질이 심한 야인 여진인을 회유하여 변방의 안정에도 힘을 기울였다. 또 문화정책으로서 주자소를 세워 1403년 동활자인 개미자를 만들었으며 하륜 등에게 동국사량, 고려사당을 편찬하게 하였다. 경제정책으로서는 호포를 폐지하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고 조화를 발행하여 경제 율통이 잘 되도록 유의하였다. 1402년 상하 국민의 남소 월소를 언급하였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신문고를 설치하였는데 그 뜻은 매우 좋은 것이었으나 뚜렷한 시료는 거두지 못하였다. 고려 말기의 순군 제도를 여러 차례 개편하여 최고의 법사인 의금부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국왕직속의 근위대로서 역모를 방지하는 기관이었다. 1405년 송도에서 한성으로 청도하였으며 1418년 세자에게 선위하고 상황으로 국정을 감독하였다. 태조의 능은 서초구 내곡동의 헌능이며 사적 194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왕조 제4대 왕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여 이상적 유교 정치를 구현하였다. 세종 때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주기와 같은 과학기구가 제작되는 등 백성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화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는 누구인가? 바로 세종. 출생은 1397년, 사망은 1450년, 54세. 재위기간은 1418년부터 1450년 33년. 본명은 이도. (1408년) 충녕군에 봉해졌고 1413년에 대군이 되었다. 1418년 왕세자에 책봉되어 같은 해 8월에 22세의 나이로 태종으로부터 왕위를 양이받아 즉위했다. 양이 이후 태종은 4년간 상왕으로 생존하여 어려운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중앙 집권체제를 운영하여 1420년 집행전을 설치하고 황희, 맹사성, 호조 등을 등용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였다. 그리고 처음에는 태종 때부터 시행되던 육조직 계제를 유지해 국정을 직접 관장했으나 1436년에는 다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해 의정부의 의결 기능을 부활시키고 의정부와 육조의 관계를 정비하였다.
나아가 집현전을 왕립학술기관으로 확장하여 정인지, 신숙주, 성상문, 박팽년, 최양 등의 젊은 학자를 등용하여 인재 양성과 학문 진흥을 교화했다. 그들에게는 특전을 주었고 사가독서의 기회를 주어 학문에 정진하도록 하였으며 정치, 자문, 왕실, 교육 편찬, 서적 등 이상적 유교 정치를 구현하였다. 한글 창조와 편찬 사업 1443년 정인지, 최항, 신숙주, 박팽년, 성상문, 강의안, 이계, 이선여 등 집현전 젊은 학자들의 협력을 받아 홍민정을 창제하였고 3년간의 검증 기간을 거쳐 1446년에 반포함으로써 우매한 백성들도 어려운 한자에 의존하지 않고 쉽게 뜻을 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입의 구조와 발성 원리를 연구하여 자음 17자, 모음 11자를 서로 교합하여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아주 새로운 표기법을 창제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소유하도록 하였다. 한편 집현전에서는 수많은 학술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연구 서적과 역사서, 유교 경서, 의례서, 문학서, 홍민정우, 관계서, 지리서, 농서, 역사서, 법률, 천문 등 편찬토록 하였다. 나아가 경자자, 갑인자, 병진자 등의 새로운 활자를 제작하였는데 이 가운데 갑인자는 정교하기로 이름난 활자이다. 이를 통하여 여러 서적을 출간하여 출판 문화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또한 실록 등 국가의 역사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춘춘관, 충주 외 전주, 성주 등을 포함하여 4대 서학원을 확립하였다. 세종 때에는 집현전을 중심으로 학문 연구가 활발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도서들이 수찬 간행되었다. 고려사, 소육전, 농사직설, 시학절목, 신찬 팔도지리지, 신찬 경제소육전, 항약집성방, 의방류치, 칠정상내, 동국저운,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곡 등 외 다수이다. 불교정책 불교정책에는 전폐론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통신앙을 소멸시키지는 않고 부분적 억불정책을 써서 오교, 양종, 천태종, 조계종을 교종과 선종의 두 종으로 통합시켰다. 사찰을 정비하여 종단 18개 종 36개 사찰만 인정하고 사음전, 상주승, 사사노비 등을 삭감 정리하였고 도성 안에서 경행이나 연등 행사 등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말년에는 궁중에 내불당을 짓고 승과 제도와 경행을 인정하는 등 왕실 불교로 장려하여 불교 발달에 도움을 주었다. 음악과 과학기술의 발달 음악에도 관심을 기울여 1425년 관습도감을 설치하고 박연으로 하여금 악에 정리하게끔 음악을 장려하였다. 악기 도감을 설치하여 많은 악기들이 제조되었으며 편경과 편종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왕은 손수 정대업 보대평을 직접 작곡하기도 하였다. 전문 역법 기상에도 큰 관심을 가졌으며 과학기술 면에서는 1442년 이천 장영실이 우량 분포 추구기인 추구기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1639년 이탈리아의 가스텔리가 발명한 추구기보다 약 200년 앞선 것이다. 군중에 과학관인 흠경각을 설치하고 과학기구를 비추하게 하였고 전체 과학기구 혼천이 해시계, 앙부일구, 물시계, 작용료 등을 제작하게 하였다. 김담, 이순지 등을 시켜서 중국 원나라의 수시력, 명나라의 대통령을 참작하고 아라비아의 회해력을 비롯 역서, 칠정산 내외편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이순지가 정문, 역법, 의상 등에 관한 지식을 종합한 제가 역상집을 펴냈다. 경제사회정책 경제사회 면에서 1436년 공법 상정소를 설치하고 각도의 토지를 비척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세율을 달리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결함이 많아 1443년
공법 상정소의 안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제 상정소를 설치하고 풍경에 따라 연분 구등법과 토지 비옥에 따라 전분 6등법에 의한 수등 이척법으로 조세의 공평화를 도모하였으며 전국의 토지를 20년마다 측량하여 양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금속 화폐인 조선통보를 주조하였다. 그리고 의창 의료제도 금부삼복법을 제정하였고 노백에 대한 지위 등을 개선하여 사형을 금하도록 하였다. 대외정책 면에서는 주변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토 확장에 진력하였다. 명나라에게 그 문의 조공물을 폐지하고 마포를 대신 보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진과의 관계는 무력으로 강경책을 쓰거나 회유하는 화전 양명책을 썼는데 두만강 유역의 여진은 김정소로 하여금 구축하도록 하고 육진을 개척하여 국토를 확장하였다. 압록강 유역의 여진은 최윤덕, 이천 등으로 하여금 구축하게 하고 사군을 설치하였다. 이때 국경선이 압록강으로부터 두만강까지 확보되어 이곳의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는 3인 정책을 실시하여 국토의 균형된 발전에 노력하였다. 일본과는 조선 초에도 여전히 변방을 노략질하는 왜구를 진압하기 위하여 1419년 이종무로 하여금 왜구의 소굴인 스시마 섬을 정복을 한 뒤 도주를 깨우침 외선 장악 및 소각, 도적의 집 소각, 처형, 곡식을 베어낸 포로 장악 등 스시마 도주소 사다모리로부터 사죄받았다. 그리고 스시마 섬은 원래 경상도 계림에 속하나 그곳이 바다 가운데 멀리 있어 강력하게 하지 않고 놓아두는 것이니 평화롭게 지내도록 타이르는 장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 후 그들의 생활 환경이 아주 열악하여 통상을 간청해오자 1426년 삼포를 개항하였다. 그러나 외인의 출입이 증가하자 1443년 외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신숙주의 교섭으로 변호문과 소사다모리 사이에 개해 조약을 체결하게 하여 1년 동안에 입항할 수 있는 세견선을 50척으로 제한하였고 세사미도를 200섬으로 제한하는 한편 반드시 수도 서인에 한하여 왕래하도록 무역과 출입을 통제하였다. 세종은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등 다방면에 훌륭한 치적을 쌓아 수준 높은 민족 문화의 창달과 조선 왕계의 기틀을 튼튼히 하였다. 조선 초기 강압적 왕권과 혼신 세력 등이 사라지고 온유한 육아적 자질과 신권과 유자적 소양을 지닌 국왕의 만남으로 유교 정치를 폈다. 그 밖에 단군 사당 봉사, 삼국의 시조묘의 제사 등 민족의 역사와 그 뿌리를 소중히 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당시 사대주의 팽배한 시대 배경을 갖고 있었으나 외국 문화를 참조하면서도 민족 문화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진력하여 민족 역사상 가장 찬란한 한 시대를 열었다. 능은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에 있는 영릉인데 처음에는 광주에 있었으나 1469년에 이곳으로 옮겼다. 조선의 5대 왕 세종의 맏아들 약 30년간 세자로 세종을 보필하였다. 동국뼈감 고려사 등이 편찬되었다. 병제를 정배하여 상군의 12사를 5사로 줄였고 병력을 증가시켰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문종. 출생은 1414년, 사망은 1452년 39세. 재위기간은 1450년에서 1452년 3년. 세종의 맏아들 어머니는 소연 왕후심씨. 김오문의 딸과 첫 번째 혼인을 하였으나 자질 부족으로 김씨가 배출되었으며 복녀의 딸과 두 번째 혼인을 하였으나 봉씨가 동성애에 빠져 배출되었다. 현덕 왕후는 후궁으로 들어왔다가 세자빈으로 승격되었다. 학문을 좋아하고 인품이 관화했으며 1421년 세자로 책봉되었다. 약 30년간 세자로 있으면서 문무 관리를 고르게 등용하도록 하고 언론을 자유롭게 여러 민정 파악에 힘쓰는 등 세종을 보필한 공이 컸다.
1445년 세종이 병들자 그를 대신하여 국사를 처리하였으며 1450년 왕에 올랐다. 그의 동국 병감이 출간되었고 1451년 문종 1년 고려사, 1452년 고려사 전료 등이 편찬되었다. 한편 병제를 정비하여 상군의 12사 5사를 줄인 반면 병력을 증대시키고 각 병종을 5사에 분배하였다. 유학 및 총문 역법, 산술 등에도 조예가 깊었다. 몸이 약하여 제위 2년 4개월 만에 병사하였고 곧 어린 세자 탄종이 즉위하게 되었다. 능은 경기도 구리시의 현능이다. 문종이었습니다. 제1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